안녕하세요. 저 발성배정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세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울산 폴리텍 대학교에 와서 이제 그 보호계정기 시험 장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아까 이제 교수님이 설명하셨던 내용이 좀 중복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삼상이 전원이 죽어가지고 이쪽에 전원이 안 들어오는데 삼상 전원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삼상 전원이 살려진 다음에 제가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상 전원이 인가됐을 때 보호계정기 시험 장치의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왼쪽에 보시면은 요게 요 8개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면 OCR, R상, S상, T상, OCGR 그리고 밑에 UVR, OVR, POR, SGR. 그럼 여기는 총 OCR, OCGR, UVR, OVR, POR, SGR 6개 계정기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이 설명하셨던 거는 아까 OCR, OCGR, UVR 정도만 설명을 해주신 거고 저는 그 외에 나머지 3개도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디지털 보호 계정기는 생략을 하고요. 요거는 릴레이 셀렉트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밑에 있는 걸 가지고 인가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PTT, CT 단자대는 여러분들 보셨는데 저쪽하고 틀리게 CTT는 보시면은 오른쪽으로 방향이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PTT는 오른쪽으로 방향이 3개가 있고 왼쪽으로 방향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절대 동일한 타입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스위치들을 보시면 조작 전원이 들어가 있고 퓨즈가 들어가 있고 아까처럼 동일하게 빨간색은 온, 녹색은 오프, 그리고 주황색은 이제 그 알람 부분인데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요거는 나중에 SGR을 사용할 때 그 위상각을 변화시켜서 동작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요 정도를 좀 추가적으로 아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까하고 동일하게 이 빨간색으로 된 거는 전압입니다. 그리고 검은색으로 된 이 부분은 전류입니다. 아까도 보셨죠? 전압하고 전류 인가에서 하셨던 거 동일하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아까는 바로 인가하는 대로 들어갔지만 얘는 이걸 인가하고 싶으시면은 이 릴레이 셀렉트 스위치를 눌러 주셔야지만 이게 저 아날로그 계정기로 인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V하고 디지털 A는 디지털 계정기로 인가를 할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략을 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셋은 이 기능들을 죽여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UVR하고 POR이 들어온 게 지금 전압이 인가가 안 되기 때문에 UVR하고 POR이 들어간 겁니다. 그럼 먼저 이제 OCR 계정기. OCR은 숫자 51입니다. 그래서 50은 순식, 51은 한식, 그리고 52는 V12. 그래서 V12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CT에서 검출을 해서 보호계정기에서 판정을 한 다음에 V12로 동작을 하게끔 돼 있다라고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거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OCGR은 50, 51G 내지 50, 51N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락과 전류 계정기. 그리고 UVR은 언더볼테이지 릴레이 27번. 그리고 OVR은 오버볼테이지 릴레이 59번. POR은 페이지 오픈 릴레이 결산 계정기 47번. SGR은 셀렉티브 그라운드 릴레이 선택 지락 계정기 67G. 이렇게 해가지고 보호 요소에 대한 번호별로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인가를 하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이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잘 보이시나요? 보시는 것처럼 이쪽은 한시입니다. ICS 인디게이터 콘택트 스위치의 약자고요. IIT 인디게이터 인스테인트 스트립 순시 부분입니다. 아까 한시가 몇 번이라고요? 51번. 순시가 몇 번이라고요? 50번. 그래서 50번은 빨리 동작하는 거, 51은 늦게 동작하는 거, 한정적인 시간을 가지고 동작하는 거, 얘는 순간적으로 동작하는 거. 뭐를 동작시킨다? 52번 V12를 동작시킨다. 여기 명판을 보시면은 명판에 OCR이라고 돼 있고 GCO, C1, 3, D2라고 돼 있습니다. G는 경보 타입, CO는 오버커렌트 릴레이, 그리고 C는 아까 노멀 오픈 콘택트 해가지고 상시계로 방식. 그 다음에 나와 있는 I는 인스테니어스, 순시 기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 2 나와 있는 2는 베리 인버스를 얘기하는 거고 아라비아 숫자로 로마 숫자로 3는 인버스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쪽이 X축, 이쪽이 Y축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비례가 이건데 반비례는 이게 반비례거든요. 그 얘기는 전류가 작았을 때는 늦게 동작하고 전류가 컸을 때는 빨리 동작하는 반비례 방식의 반환시 특성 곡선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환시 특성 곡선이 여기 레바 11대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는 이제 시험 장비의 특성상 저희가 3A 인가된 거를 4.5A를 150%밖에 인가를 못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특성 시험은 300%를 인가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300%를 인가할 거고요. 보통 레바가 10인 기준에서, 레바라는 건 여기 부분이 레바입니다. 시간. 한시 탭은 픽업하는 부분, 전류 부분. 그럼 레바가 11대라는 거는 가장 긴 시간대거든요. 그때 300%를 인가하게 되면 보통 5.1초에 동작합니다. 그러면은 요 계전기의 부분을 보시면 한시 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D라는 게 있습니다. D는 드로어 타입.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빼질 수 있다. 어떻게 빼내느냐? 아날로그 계전기 같은 걸 빼내고 싶으시면 요걸 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희가 혓바닥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을 이렇게 빼내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빼내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드로우 아웃 타입입니다. 그래서 아까 집함 계전기를 바깥으로 빼서 시험을 했다라는 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호 계전기가 바깥으로 인출이 된다는 얘기고, 똑같이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이걸 꽂아야지만 인가가 되는 겁니다. 이 밑에 이 뒤쪽에 보시면 위아래 핀이 있죠. 이걸 통해서 인가가 되는 거거든요. 자, 요걸 이렇게 넣고 꽂으시고 잠그시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다른 걸 가지고 보여드리면, ICS는 한시라고 그랬죠. 한정적인 시간을 가지고 동작하는 거. 여기 탭이 있습니다. 근데 2라는 거는 레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제품이. 그러면은 2A부터 6A입니다. 2, 3, 4, 5, 6. 보통 5개 이상의 탭을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들은 D39였거든요. 39는 3, 4, 5, 6, 7, 8, 9. 6개 탭, 7개 탭을 가진 겁니다. 4는 4, 5, 6, 8, 10, 12. 이렇게 탭을 가진 거거든요. 그거는 그 회사 제품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품의 특성이고,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레이팅이 5A입니다. 2차 측이 5A 기준으로 동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15대5 쪽에 저희가 4.5A를 인가를 했더니 1차 측에 CTB가 9A가 나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3A 인가했을 때 3배. 그 전류로 CT 비율을 15대5면 승률이 3이니까 3A 곱하기 아까 저희 2차 측의 인간 전류가 3A면 9A로 표시가 됐고, 4.5A 인가했을 때는 한 14A 정도가 표시가 됐던 게 바로 그 PTB, CTB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보시면 그렇게 돼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요한 게 부담인데, 부담은 얘가 소비 전력입니다. 얘가 자체로 소비할 수 있는 전력. 그러면 CT에도 부담이 있거든요. 저희가 CT에서 전류를 인가해가지고 케이블로 받아서 CTT 통해가지고 계전기 연결해서 계전기의 아웃풋 접점이 차단기를 트립하도록 돼 있는데, 그럼 CT에서 뭔가 출력을 내보내줘야 되는데, 아날로그 계전기는 부담이 높다 보니까 요즘은 다 디지털 계전기를 씁니다. 그래서 보통 아날로그 부담 같은 경우는 10에서 20V 정도 되고요. 디지털 계전기 같은 부담이 0.5V밖에 안 됩니다. 그럼 CT의 부담이 얼마 정도 되냐? 보통 요즘 나오는 CT들은 25V짜리를 많이 씁니다. 근데 25V짜리인데 얘가 22입니다. 그럼 벌써 부담이 걸리는 거죠. 내가 출력을 낼 수 있는 게 25밖에 안 되는데 얘가 22를 잡아먹으면 그 뒤에 연결된 케이블도 부담을 잡거든요. 거기에 메타들도 부담을 잡고 소비 전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얘가 힘이 딸려가지고 제대로 동작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다 디지털 계전기를 쓰는 이유가 그런 소비 전력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럼 한시 탭이 있는데 아까 이 탭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탭은 이와 같이 꽂게 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단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뒤에 있는 변압기처럼 돼 있는 이제 그 단자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세팅 값을 넣는 겁니다. 수문이 있으면 수문에 수위가 있겠죠. 수위가 얼마 이상 올라오면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얘도 탭은 그런 부분입니다. 수문을 열기 위한 어떤 수위를 세팅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수위, 중수위, 만수위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걸 이제 최소 탭으로 놓고 하는데, 이걸 아까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탭을 옮기고자 하면은 밑에 있는 보조 탭을 풀러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탭에다 꽂고, 그 다음에 이 탭을 다시 보조 탭 자리에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 탭이 오픈이 되면 CT가 오픈이 되기 때문에 CT가 소선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탭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픽업 지점을 얘기하는 거고, 레바라는 게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대구에서도 오신 분이 있는데 앞차하고 차간 거리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럼 100km로 달리다가 멈출 때는 어떻게 되겠죠? 100m 이상 차간 거리가 있어야지 부딪히지 않습니다. 200km면 200m에서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레바가 10이라는 거는 저희가 고정 접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가동 접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가동 접점이 10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정 접점에 딱 문는 순간 스트립이 나갑니다. 레버가 5 있을 땐 여기, 레버가 1이었을 땐 여기. 그래가지고 앞차하고 간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버를 짧게 조정을 했다는 것은 빨리 동작한다. 레버를 늦게 설정했다. 그럼 늦게 동작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탭은 시작점에 대한 위치.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이제 그 최소 동작 시험이라고 해서 얘는 지금 2A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A 이상의 전류만 흘리면은 얘가
전류가 2A 이상이니까 수문이 조금씩 열릴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얘도 천천히 원판이 돕니다. 근데 원판이 도는 게 어떻게 도냐? 시계 방향으로 돌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시계 방향으로, 아라고 원판에 따라서.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디귿자 형태로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디귿자 형태로 뭐가 있죠? 이게 이제 억제 부분입니다. 저희가 2A를 설정을 하면요, 요 밑에서 2A 정도로 못 들어가게끔 토크를 만들어줍니다. 원판이. 그럼 우리가 2A 이상의 전류가 오게 되면 이 뒤에서 요 두 개가 있죠, 코일이. 여기서 또 토크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앞에서 2A로 막고 있는데 뒤에선 2.1A가 났다. 그럼 0.1A의 토크가 나와서 얘가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들어가는 거고, 예를 들어 5A가 들어왔다. 그럼 2A 마이너스 5A니까 3A의 토크로 밀어주기 때문에 그때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환시로 했을 때는 그 시간 부분이 300%에서 5초 정도 레바 10에선 동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편의상 레바를 5 정도로 맞춰놨습니다. 그럼 한 2.5초 정도의 동작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안전공사에서 시험을 할 때는 300%, 500%, 1000% 정도, 뭐 200%, 300%, 500%인데 크게는 시험을 못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순시를 시험 못한 부분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순시가 있는데 순시는 20에서 80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15대 5에 그 20이면은 2차 측 기준은 5A 곱하기 20인데 1차 측 기준은 15 곱하기 20이면 300A를 흘려줘야 되거든요. 저 장비가 그 정도로 못 흘려줬죠, 아까처럼. 그래서 순시는 거의 안전공사에서도 시험을 못하기 때문에 순시를 최소로 놓고 시험을 하고 원래대로 수치를 바꾸거나 합니다. 그래서 보통 1시 동작 시험을 하고, 순시는 그럼 몇 초에 동작하나요?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순시는 보통 0.05초 정도에 동작합니다. 50ms. 눈 깜짝할 사이에 동작합니다. 물론 디지털 계정기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지만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시는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나요? 여기 보시면 숫자가 20부터 80까지가 있습니다. 근데 한 손으로는 못 돌리고요,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돌리시면은 얘가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려주시면은 원하는 세팅값으로 이렇게 맞춰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봤을 때 CT의 뒷면에서 보시면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던 게 1번부터 1번, 2번, 3번이 트립이 나가는 단자였거든요. 그래서 T1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9번, 10번이 플러스 단자, DC 110V. 그래서 T2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4번, 5번, 6번이 되어 있는데 4번이 C2 단자, 5번이 C1 단자, 그리고 6번이 이렇게 전류 단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4번은 순시 단자고요, 5번은 한시 단자입니다. 그러면 5번으로 한시가 들어와서 4번으로 순시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는데, 그때 보시면은 1번 단자에 GC의 타이머 곡선이 있었습니다. 그 타이머가 여기 보시는 이 레바가 타이머입니다. 레바가 동작하면서 타이머가 동작해서 얘가 붙으면은, 그때 보시면 밑에 동그란 원판에 ICS라고 표기가 된 게 기억나시나요? 그 ICS가 바로 이겁니다. 이 ICS가. 근데 얘가 어떻게 되냐, 옆에서 당겨주게끔 돼 있습니다. 전자석으로. 그럼 얘가 접점이 땅 하고 붙으면은 이 전자석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얘가 이렇게 당겨집니다. 당겨지면 밑으로 떨어졌죠. 이게 바로 이제 동작 표식입니다. 그래서 한시로 동작했구나, 이걸 아시는 겁니다. 그러면 순시는 왜 동작하기 힘드냐? 순시는 얘를 위로 올려주시면, 얘는 옆으로 해줬지만 얘는 위로 얘를 당겨주셔야지만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당겨줄 정도의 힘이 있으려면 큰 힘이 되겠죠, 옆에서 당겨주는 것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모계전기가 동작하면은 이걸 눌러도 사실은 이 접점이 붙지 않게끔 어느 정도 간격이 있는데, 진짜 오래된 계정기라고 그러면 얘를 올리는 순간 이 접점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접점이 붙는다는 건 아까 트립이 나간다는 거였죠. 그래서 가능하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잘 모르면은 아예 손을 안 대시는 게 낫습니다. 이것도 조차도. 자, 근데 여기 보시면 한시 부분이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제 시계 방향처럼 돼 있는데 여기 중간에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게 관성에서 어느 정도 빨리 동작하다 보면은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 속도를 일정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원판에 토크를 일정하게 해주기 위해서 톱니바퀴형으로 이렇게 이제 홈을 파놓은 겁니다. 그래야지 땅땅땅땅 하면서 정확하게 동작이 하니까. 근데 여기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보니까 스프링에 의해서 얘가 복귀를 하죠. 그러면은 평상시 때는 스프링에 의해서 안 들어가게끔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류를 인가하면은 아까처럼 그 전류 인간만큼의 토크에 의해서 얘가 거꾸로 힘을 내서 얘의 접점이 땅 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이 ICS 코일이 붙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아까 보셨던 거거든요. 그걸 똑같이 재현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OCR 계정기는 자, 전원을 넣고 빨간색을 넣고, 이쪽은 PT였으니까 먼저 OCR부터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끝에는 R상, S상, T상입니다.
얘도 전압은 R상, S상, T상입니다. 근데 이제 전류는 R상, S상, T상이 있고 OCGR이 있습니다. 그럼 OCGR은 요걸 가지고 동작을 해도 됩니다. 이쪽이죠, R상. 그러니까 OCR R상, OCR S상, OCR T상인데 OCGR은 R상 가지고 동작을 하면 되는데 아까는 한꺼번에 인가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움직이면서 OCR만 동작시키고 싶은데 OCGR도 같이 동작을 했죠. 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인가했을 때 이 버튼을 눌러줘야지만 그 보호계정기로 인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아무리 조작을 해도 이걸 누르지 않는 이상 이 계정기로 인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반드시 리셋을 해주셔야만 됩니다.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압은 이런 부분이고, 먼저 그러면 OCR부터 보겠습니다. OCR을 인가를 시키고 싶으면 OCR에 R상을 눌러주시고, 눌러주시면은 아무것도 안 나와있죠. 그러면 천천히 제가 요거 2A에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2.1 정도로 하게 되면 원판이 천천히 동작하는 걸 보시겠습니다. 1.5, 2.0, 2.1 정도 되죠? 움직이나요? 천천히 동작하지. 아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게 아까 2A가 이렇게 있었는데 반대쪽에 2.2A가 흐르다 보니까 0.2A 힘으로 지금 천천히 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여기서 동작하는 시간대면 그럼 뭐 한 50초가 될 수도 있고 100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환시니까. 근데 저희는 300% 시험을 하겠다고요. 300% 시험을 하면 한 그 레바 10에서는 5초 정도, 5.1초 오고 레바 5에서는 그거를 반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10분의 5로. 레바 3이다. 그러면 10분의 3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똑같으니까. 자, 이게 천천히, 일단은 보십시오. 천천히 해가지고 떨어졌죠, 이제. 떨어졌으니까 이제 해제를 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스프링에 의해서. 제가 좀 이따 300% 시험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리셋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리셋을 하고, 얘는 좋은 게 미리 설정을 해놓고 누른 순간 때릴 수가 있죠. 아까 거는 그게 안 됐으면 돼. 그러면 이걸 얘를 6A를 맞춰보겠습니다. 자, 6A 정도 됐죠? 그리고 얘를 누르면은 바로 인가가 됩니다. 6A 투입 1, 2, 3, 2.5초가 되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는 리셋이 안 된다. 왜? 전류가 계속 인가가 되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게 전류는 탑니다, 코일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얘는 원상복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리셋이 되겠죠. 그러니까 OCR R상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S상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S상 6A로 맞춰놓고 300%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200% 시험도 하고 300% 시험도 하고, 자, 300% 시험 투입 1, 2, 3 요 정도 되겠죠? 다시 해제하고. 자, 그러면 이 T상은 200%만 시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초 이상이 더 걸리겠죠? 그럼 4A 정도로 맞춰주시면 4A 정도 맞힌 다음에 T상 눌러주시면은 T상에 들어갑니다. 3초 이상 더 걸리죠? 4초, 뭐 5초 이상 됐죠? 이렇게 되면은, 예, 그걸 꺼주시고. 자, 그리고 리셋을 합니다. 그리고 얘들도 다 리셋을 하고요. 그럼 OCR, R상, S상, T상은 이렇게 개별로 시험을 할 수 있었고, 그럼 OCGR을 시험을 해볼 텐데요. OCGR은 요 R상 부분으로 동작하게끔 장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OCGR을 누르고, R상인데 얘는, OCGR은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냐. GOC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OCR하고 다 똑같습니다. 동일한데, OCGR은 아까처럼 그 상불평형을 가지고 동작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OCR은 아까 수문입니다. OCGR은 수문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그 수문에, 그러니까 이제 댐에 구멍이 생긴 겁니다. 구멍이 생겨가지고 물이 새는 겁니다. 그 물이 새다 보니까 OCGR은 그걸 좀 민감하게 동작을 하다 보니까 얘는 세팅 값이 전격 전류의 30% 이상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세팅 값도 여기 보시면 C1, 2, D 몇 번이라고 돼 있죠? 5번이라고 돼 있죠? 5는 0.5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0.5, 0.7, 1.0, 1.5, 2.0. 얘는 얼마부터? 2A부터 시작했는데. 그럼 벌써 얘부터 뭐 어떻게 4분의 1 이상 크기가 줄어들었죠. 크기가 보통은 뭐 5분의 1이나 10분의 1 정도 작습니다. 이 세팅 레인지가. 그럼 다 동일한데 세팅 한시 택값만 틀린 겁니다. 한시 레바는 1부터 10까지 동일합니다. 그리고 톱니바퀴 똑같죠? 구조 원리 다 동일합니다. 단지 여기 순시 범위가 아까는 OCR은 20에서 80이었다면 순시는 얘는 10에서 40입니다. 왜? 내가 감지해야 될 영역이 작은 부분을 보니까. 그럼 OCGR은 동작할 때 아까처럼 인가한 상태에서 0.5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0.5 이상만 흘려주면 픽업을 할 겁니다. 이 0.5 이상. 지금 동작하나요? 조금 더 해야 되겠네요.
얘가 T상으로 돼 있네. 제가 잠깐만 T상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T상. 아, T상으로 돼 있네. 0.1 정도를 했습니다. 그럼 200% 지금 시험을 했다는 얘기죠. 그럼 그때 시간을 잡아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OCR, R상, S상, T상은 각각이고 OCGR은 T상에 대한 레바를 동작해서 동작을 시킬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동영상을 참조하셔가지고 실습하실 때 이 장비가 활용도가 참 좋으니까 이 부분을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UVR입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UVR은 전압이 인가가 됐을 때는 상관없었는데 전압이 인가가 안 됐습니다. 여기도 전압을 안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UVR이 동작한 겁니다. 그러려면은 얘 부분에 대한 전압을 110V 정도로 맞춰놓고, 근데 얘를 안 눌러도 동작합니다. 전압만 인가하면 110V 이상의 동작하면 이렇게 인가가 됩니다. 얘를 안 넣어도 장비 특성상. 근데 UVR이 죽죠. UVR을 넣으면은 이제 동작 시험을 하고자 할 땐 UVR을 인가를 해주시는 게 낫죠. UVR을 인가해서 떨어뜨려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전압이 인가가 됐으니까 리셋이 됩니다. 그러면 UVR에 대한 명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UVR은 아까 교수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좀 순시가 없습니다. 전압이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한시 부분입니다. 동일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토크 부분에 대해서 면적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탭 동일하게 되어 있죠. 똑같이. 근데 5개 이상의 탭이 되어 있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차이가 나는 부분은 고정 접점하고 가정 접점의 차이입니다. 얘는 고정 접점이 우측에 있습니다. 아까 것들은 다 좌측에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보호계정기는 A 접점입니다. 뭔가 사고가 나면 사고 난 에너지로 동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압이 떨어지면은 에너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 얘는 안전에 관련된 건 B 접점을 씁니다. 전압이 떨어지면 에너지가 없으니까 평상시 때 전압이 걸려서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가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계속. 전압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여자가 풀립니다. 여자가 풀려가지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땅 붙으면 하고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전압이 걸려 있다는 건 지금 얘가 동작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평상시 때 비접점이라는 얘기죠. 그럼 전압을 해제하고 싶으면 얘 첫 번째가 UVR, 두 번째가 OVR로 보시면 됩니다. POR은 2상 이상을 변환을 시켜주셔야 되고, 그러면 UVR은 UVR을 넣은 상태에서 전압을 떨어뜨려주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특성 곡선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80%를 했는데 교재에서는 아까 70%의 2초에라고 써져 있었죠. 근데 보통 80%의 2초에 정도의 동작을 시키려면 레바를 한 1.5 정도를 누르게 되면은 80%에서 2초에 동작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세팅한 값의 80%입니다. 그러면 제가 얘가 110%죠. 110%에 지금 이 전압을 80% 탭을 썼습니다. 그럼 110 곱하기 80이면은 88V죠. 그럼 88V에 곱하기 또 0.8을 합니다. 그럼 98에 76이니까 아마 70V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럼 70V 정도가 됐을 때 그 레바의 동작 시간을 보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한전에서는 어떻게 권장을 하고 있냐면, 지금 한전에서는 순간정전으로 아까처럼 발전기에 대한 UVL 접점을 V10에서 따거나 아니면 ATS 1차 측에서 따거나 하는데, 지금은 대부분 ATS 1차 측에서 UVL 접점을 따주세요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안 그러고 V12 쪽에서 따주게 되면은 밑에 정전이 일어나도 실질적으로 제대로 동작 못하고 한전 정전이 났을 때 어동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레바는 10으로 놔주세요. 그리고 전압 탭은 80%로 놔주세요라고 한전에서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80%의 레바 10이면 20초에 동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5에다 놨습니다. 그러면 10초에 동작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UVR을 전압을 빼보겠습니다. 여기서 UVR 넣고 이제 전압을 80V 미만으로. 근데 뺄 때는 사실 얘만 내려서는 동작 안 하죠, 지금.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한 상태에서 UVR을 넣게 되면은 투입 1, 2, 3, 4, 5, 6, 7, 8, 9, 10, 11. 비슷하네. 조금 틀려질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레바 5였을 때는 10초, 레바 10이었을 때는 20초의 동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UVR은 좀 틀리게 세팅한 값의 퍼센티지에서 또 그 퍼센티지가 또 내려갑니다. 아까 OCR은 150% 시험을 했다. 3A 150% 시험하면 4.5였지 않습니까? 2A에 300% 했으니까 6A였는데 얘는 배수인데 UVR은 그게 아니라 내가 세팅한 값에서 요 퍼센티지만큼 떨어진 값에서 또 곡선은 그거에 또 밑에 퍼센티지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번
UVR은 꽈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UVR은 이렇게 됐고, 그러면은 다시 복귀를 시켜주기 위해서 제가 다시 놓겠습니다. 자, 리셋을 시켜주시고, 이번에는 OVR 시험할 겁니다. OVR 시험은 두 번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번째. 그러면 여기서 지금 110V에 제가 120%를 해놨습니다. 그럼 110 곱하기 120%니까 얘는 1.2배니까 그럼 110에 1.2면 1.1에 뭐 1.2니까 132V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 132V 이상이 인가가 되면 원판이 돌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얘도 자세히 보시면은 A 접점을 해가지고 접점이 왼쪽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UVR만 접점이 오른쪽에 붙어 있고 나머지는 다 왼쪽에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전압을 올려보겠습니다. 그 전압을 올리기 전에 최소 동작 시험이니까 132V가 이상이 되면 천천히 동작할 겁니다. 지금 133V입니다. 지금 천천히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천천히. 이거를 높이면은 빨리 동작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전압은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도 순시가 없습니다. 그럼 보호 계정이 뒷면에서 몇 번을 보셔야 되냐? 아날로그 보호 계정의 7번, 8번 단자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아까 PTT 단자는 어떻게 되어 있었죠? 빨간색이었죠? 케이블도 배전반 안에서 적색으로 된 건 전압 요소입니다. CTT 단자가 어떻게 되어 있죠? 검은색이었죠? 케이블 단자대가 검은색이다. 그럼 CT에서 온 겁니다. 아까 보셨던 건 파란색이었죠? 그건 DC 조작전입니다. ATS 봤을 때 노란색 전원이 단자대에 연결된 거 보셨죠? 그거는 AC 조작전입니다. 그래서 판넬 내부의 색깔을 가지고 전선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 UVR이 동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OVR도 동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PTT 단자가 분명히 플러그 모양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3개, 왼쪽으로 하나 있다고 그랬죠. 다른 쪽으로 안 들어간다고요. 이게 구멍이 안 맞아서. 그러면 아까도 보셨죠? PTT 단자를 넣으면 어떻게 된다? 개방이 된다. 개방이 되면은 이쪽으로 인가되는 전압이 없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UVR이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해버린다. 아까 보셨던 겁니다. 똑같이. 그래서 또 트립이 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PTT 단자나 CTT 단자를 쓰실 때 주의하셔서 쓰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실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자, 빼면 어떻게 되죠? 연결이 되는 건데 이 전압이 이를 통해서 인가되는 건데 아까 이걸 넣는 순간 오픈이 돼가지고 전압이 인가가 안 됐던 겁니다. 지금. 자, CTT 부분은 똑같습니다. 전류를 인가하고 싶은데 얘를 꽂으면은 전류가 안 갑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넣고 시험을 해볼까요? 자, OCR을 리셋하고 OCR을 넣고 이제 3A를 넣게 되면은 동작합니다. 왜? 위아래를 연결시켰으니까. 자, 끄고 뺍니다. 리셋하고 OCR을 이제 단락을 시킨 걸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락이 됐죠? 그럼 인가가 안 된다고요. 자, 꽂아놓고 똑같이 시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OCR을 인가하고 4A를 올려보겠습니다. 돌아가나. 지금 뭐 6A거든요? 원판 안 돌죠? 이걸 빼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빼보겠습니다. 돌죠? 그래서 PTT하고 CTT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교수님이 아까 설명을 해주셨던 부분입니다. 자, 그럼 끄고 나면 항상 전류는 꺼주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전압은 병렬이기 때문에 계속 걸려도 상관없는데 전류는 코일이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전류 시험을 하시고 나면 항상 원위치를 돌려주셔야 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기 힘들어서 피워야 됩니다. POR 계정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페이지 오픈 릴레이거든요. 이거 계정기는 사실 보시기 힘든데 이건 상평형입니다. 아까 저희가 봤을 때 LBS 쪽에 보시면 퓨즈가 나갔을 때 어떻게 되죠? 퓨즈 스트라이크 핀이 결상이 나게 되면 나와가지고 결상 메커니즘에 의해 가지고 세 상이 동시에 떨어지도록 돼 있었죠. 얘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UVR은 아까 저희가 L1 상에만 걸려 있는 걸 보셨지 않습니까? L1하고 L3에 걸려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시험을 해보니까 얘는 L1 상전압에만 걸려 있구나를 보시는데 페이지 오픈 릴레이는 이게 상불평형 릴레이입니다. 그래서 47이라고 하는데 잘 쓰여지지는 않습니다. 페이지 오픈이 됐을 때 딱 보시면은 ICS만 있고 뭐 없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뭐 원판이 있는데 뭐 이렇게 구동하는 제어하는 부분만 있고 여기 L이 있고 H가 있습니다. 근데 L에 붙어 있네요. 이게 막 가운데 원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여기 보시면 요게 움직이면 요 가운데 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요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이 이 접점이 그럼 이쪽이 트립 나가는 부분 아까 좀 시계 방향으로 돌면 트립 나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L 쪽으로 가면 트립이 나는 겁니다. H로 가면 복귀가 되는 거고 이 H는 하이고 L은 로입니다. 그 상불평형이 되면은
아까처럼 평행되는 전압이 높게 나옵니다. 근데 상불평이 되면은 아까처럼 오픈이 됐으니까 아까 190V 인가하다가 110V 인가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전압이 떨어지면서 UVR이 동작했던 것처럼 얘도 L 쪽으로 레버가 변경이 됩니다. 지금 POR이 돼 있는데 리셋을 하고 POR을 얘는 동작했을 때 표시하는 표시 램프입니다. 아까 앞에서 보셨던 트립 되는 장비에 대한 램프고요. 얘는 이쪽으로 각각에 인가되는 그 부분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POR을 넣으면은 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복귀를 합니다. POR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지금 L에 가 있는 부분이 H로 천천히 옮겨갈 겁니다. 지금. 자, 넣으면은 L 쪽에 나와 있는 이 레버가 이렇게 움직여서 H로 갑니다. 자, H로 가면서 뭔가 지금 풀리는 소리가 났죠? 그러면 얘가 리셋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빼면은 또 인가가 안 되니까 H에 있던 부분이 L로 바뀌어질 겁니다. H에 있던 부분이 L로 바뀌면서 트립이 나가겠죠? 트립이 나가면서 얘도 붙고 쟤도 붙습니다. 양쪽이 틀려지거든요.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코일이 양쪽으로 ICS가 하나만 있었는데 얘는 보니까 양쪽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럼 POR을 넣고 그러면은 오른쪽 건 붙었습니다. 얘는 떨어졌고 오른쪽 거 붙었죠? 왼쪽이 떨어졌고 제가 리셋을 시키면은 오른쪽 거 떨어지고 왼쪽이 떨어집니다. 자, 보시면 여기 이쪽 떨어지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걔가 코일이 동작하는 부분들이 전압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부분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얘는 전자석이 돼서 지금 잡고 있는 겁니다. 계속 트립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투입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해젤리지석에 전압을 넣어주면은 이와같이 다시 돌면서 복귀가 되고 복귀가 됐으면 인디게이터만 올려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인디게이터를 함부로 올리시지 말라고 하는 건 경험에서 제가 한 20년 된 계정기를 올렸더니 트립이 나가더라고요. 그런 사례도 겪어봤습니다. 원래 트립이 안 나가야 되는데 기계적으로 안 나가야 되는데 다행히 안전관리자 옆에 있는 상태에서 모든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할 때는 활선 상태에서 램파도 이 한시탭도 다 교체하고 순시탭도 다 교체해봤습니다. 근데 그만큼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활선 상태에서는 작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SGR입니다. SGR 계정기를 보시면은 재밌는 게 많습니다. 이제 SGR 계정기가 좀 많이 어려운데 아까 SGR 계정기는 이제 접지 방식이 직접 접지, 저항 접지, 비접지라고 나눴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의 몸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노인도 있고 성인도 있고 소인도 있죠. 거기에다 보시면은 한국인도 있고 뭐 미국인도 있고 황인종도 있고 흑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인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락도 접지 시스템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다 틀려집니다. 그래서 SGR은 비접지 계통에서 지락 전류 감도를 높게 해서 사용하고자 하는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직접 접지나 저항 접지는 지락을 여기 보시는 OCGR 계정기로 동작을 시킵니다. 지락 전류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근데 비접지는 저희가 저기 3300 기동반에 보시면은 CLR 55으로 해가지고 지락 전류를 380mA로 제한을 하기 위해서 CLR을 달아놨습니다. 전류 제한 장치를. 그러다 보니까 지락이 났을 때는 380mA니까 0.38A거든요. 전류가 작으니까 감지를 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전류도 감지하지만 전압도 같이 감지를 해가지고 위상차를 가지고 전력형으로 동작하는 계정입니다. 그래서 OCR, OCGR은 전류형 계정기, UVR, OVR, POR은 전압형 계정기, SGR은 전력형 계정입니다. 그래서 전압과 전류를 다 같이 써야지만 동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어려워지는 겁니다. 아까 좀 하나만 봐도 어려운데 얘는 두 가지를 가지고 동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위상을 가지고 동작하는 SGR 계정기는 비접지 계통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추후에 제가 9월 말에 또 이제 수배전반 검수를 하러 갈 거거든요. XG팜 테스트할 때 그때 SGR 계정기하고 80킬 계정기 동작하는 것들을 별도로 또 찍어가지고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구조가 얘는 보시면 세팅하는 것도 없습니다. 레버도 없습니다. 그냥 타켓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범위도 없습니다. 얘는 사실은 원래 가운데 보시면은 가운데 이렇게 해가지고 H에 이걸 돌려보시면은 요 중간에 표시가 가운데가 딱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표시가 있죠. 그러면은 레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레버가 되게 가깝게 되어 있죠. 1도 안 됩니다. 바로 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바로 붙을 정도로 레버가 가깝습니다. 근데 시험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는 강제적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끝으로. 그래서 아까처럼 분명히 얘는 한쪽으로만 돈다고 그랬죠. 시계 방향으로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력형 계정기다 보니까 여기 있는 위상을 이용을 해가지고 각도를 바꿔줘가지고 토크를 밀어주는 부분을 앞으로도 밀어주고 뒤로도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시연 장비에서 보시면 아까 오른쪽에 빨간색 불이 들어왔던 것들은 아까 저는 그 포워드 방향으로 한 방향만 돌려주었던 거고, 그 밑에 보시면 이 위상각 조정하는 게 똑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이 나중에 저 장비를 이용해서 SGR 계정기도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넣어가지고 실제로 요거 원리를 아셨으니까 이제 가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는데, 전압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전류를 인간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SGR 뭐 POR 넣으면 또 떨어지겠죠. 이렇게 UVR, POR은 항상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뭐 무시하셔도 된다. 이 장비에서는 특성상 그런 거니까. SGR 계정기를 눌러놓고 전압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전류를 넣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0도하고 120도. 그러니까 60도하고 120도를 봐가지고 그 위에 이쪽 영역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 요 밑에 영역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비가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보통 저희가 37.5도, 45도 정도로 기준으로 이게 그 정방향으로 토크가 일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요거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90도 영역으로는 지금 0도로 되어 있는데 0도에서는 돼 있고, 요 정도 영역에 가면 그 앞도 뒤도 아닌, 저희가 문을 열 때 앞으로 미는 거하고 당기는 거하고 있는데 옆에서 밀면 문이 잘 밀릴까요? 안 밀리죠. 그것처럼 그 영역이 아닌 요 영역에서 밀렸을 때는 잘 안 밀립니다. 그래서 가장 감도가 좋은 건 30도하고 150도가 감도가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문하고 직각으로 미는 위치니까. 장비가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0도면은 약간 틀어서 미는 겁니다. 그래도 감도가 좋습니다. 근데 30도, 60도를 하게 되면 뭔가 소리가 나죠? 그럼 먼저 0도에서 제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SGR을 돌리면은 천천히 돌죠? 천천히 돌기 시작하죠. 전류가 크면은 빨리 돌죠? 저 리셋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해볼게. 각도를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 네, 살짝 돌린 상태에서 천천히 밀은 상태에서 각도를, 지금 이제 완전히 복귀가 되지 않았었네요. 예. 리셋하고 그거 레바를 맨 끝으로 옮겨주세요. 예, 손으로 돌려가죠. 강제적으로. 예, 끝으로 올려진 상태에서 자, 투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리고 있었는데 각도를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30도, 60도 되면 천천히 멈춥니다. 60도 되면 멈추죠. 왜냐면 아까 그 경계 영역이 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90도로 바꾸면은 반대편 쪽으로 좀 돌아가려고 하다가 120도 되면은 그때부터 좀 빨리 돌아가겠죠. 미는 힘이 틀려지니까. 150대는 제가 토크가 세다고 그랬으니까 더 빨리 동작하겠죠. 반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180도, 150도, 120도 되면은 좀 약간 멈추고, 거기서 다시 90도로 가면 또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0도가 최대 감도가니까 그때는 좀 더 빨리 동작할 거고. 그렇게 해서 30도, 60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0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게 되면 SGR 계정기가 정상적으로 시계 방향으로 해서 동작해서 트립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선로가 일단 끄겠습니다. 끄고 전류를 꺼놓고 A, B, C가 있습니다. A상 밑에서 지락이 나게 되면 이쪽에서 누수가 됐으니까 물이 이쪽으로 빠질 거 아닙니까? 그럼 B나 C 쪽에는 배관에 압력이 차 있는 물이 있으니까, 이쪽에 구멍이 났으니까 이 압력에 의해서 물이 이쪽으로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B나 C는. 그때 보시면은 방향은 B나 C는 위쪽으로 올라갈 거고 A는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얘는 아까처럼 그 위상이라는 게 밑을 바라보냐 위를 바라보냐, 내가 앞을 바라보냐 뒤를 바라보냐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A는 밑을 바라보고 B도 밑을 바라보고 C도 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SGR 계정기가 전부 다 밑을 바라보고 있는데, A 계정기는 밑을 바라보고 사고에 동작했지만 B나 C는 밑을 바라봤는데 위로 전류가 흘러가고 있으니까 걔는 동작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 지락 계정기는 아까처럼 다수의 피더가 있었을 때 지락난 상만 동작하고 싶었을 때 동작하는 거. 근데 전류가 워낙 작다 보니까 그 작은 전류를 제대로 검출을 못하기 때문에 SGR 계정기를 비접지 계통의 다수를 설정해서 원하는 피더에서 사고가 났을 때만 동작하도록 그 위상각을 맞춰서 동작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OCR, OCGR, UVR, OVR, POR, SGR이었는데, 제가 이제 부가적으로 설명드린 건 교수님이 설명드린 OCR, OCGR, UVR에 OVR하고 POR, SGR 정도만 추가로 설명드렸으니까 이런 부분은 참조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이제 교수님 수업하실 때 내년도에는 아마 이런 과정까지 포함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이 디지털 보호 계정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